이런 양육 태도로 자란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여유롭게 보기보다는 항상 가혹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기준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기준도 역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2019년 낮은 자존감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7년에 낮은 자존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찾아오셔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작성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작성을 해주셨냐면 무려 13,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의 낮은 자존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홍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지? 그래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2019년을 맞이해서 이 낮은 자존감 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물어본 경우가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이 체크리스트에. 그래서 연애나 부모님에 관한 질문을 좀 더 심화해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에 19년 버전 낮은 자존감 체크리스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나왔다는 걸 알림과 동시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4번, 착한 사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 자기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착한 아이라는 건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한테 늘 친절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착하냐? 그러니까 선의로 나왔다기보다는 자기가 수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선택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가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착해질 필요가 없다. 착하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비난받거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자신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여유로울 때 선함이 나와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선의도 아닌데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여유로워지고 그럴 때 진정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 있다, 그거는 자존감과도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친구나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이것도 착한 사람 증후군, 착한 아이 증후군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관계가 무너질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갈등을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결국엔 나중에 터지게 되겠죠. 갈등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요인이에요. 이 갈등을 참고 넘기면 결국 나중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에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헤어지게 되거나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갈등이 너무 무서워서 참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갈등을, 그렇다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참다가 폭발해서 상대에게 심한 말을 했다거나 갑자기 잠수를 탄 적이 있다. 이거는 7번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7번에서 내가 갈등을 회피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쌓여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입에 담지도 못했던 말을 갑자기 따다다다 꺼내버리고 상대방이 당황하고 그런 관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은 갈등이 너무 싫어, 헤어지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 이러면서 갑자기 카톡 차단을 한다거나 연락처를 차단해서 잠수를 타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자존감이 낮아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9번, 타인이 인정해줘야만 안정감을 느낀다. 이건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칭찬을 하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정에 대한 욕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를 인정해줄 만큼 괜찮은 존재다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타인이 그걸 인정해줘야만 내가 잘했다라고 안도감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늘 나에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비슷하게 퍼포먼스를 내니까 타인이 인정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나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9번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자기가 자신의 판단 기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나는 그만큼의 가치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멘토를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자기도 충분히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나는 부족하고 늘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위자를 찾아서 늘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꼭 권위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친구나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래 살았던 분들이고 나보다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해주면 참 좋겠지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의존하게 되고 자기의 판단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에 대한 확신은 없고 늘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존감이 낮은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1번. 칭찬은 흡수하지 못하고 타인의 비난은 제대로 흡수한다. 칭찬을 흡수하지 못한 이유는 나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내리면 이 간극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칭찬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난은 되게 제대로 흡수하는데 이유는 뭐다? 내가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난이 이렇게 오면 나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이 똑같아지고 아 이게 맞아. 그래 나는 잘못된 사람이었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아주 심각하게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에 자존감과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21번. 같은 상황에서 친구는 괜찮고 나는 괜찮지 않다라고 여긴다. 이런 경험에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친구는 뭐 실패했을 때 아, 쟤는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었고 쟤는 노력했는데 안 된 거야.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은 상황인데 나한테는 그래서는 안 돼. 내가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도 나는 열심히 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동일해야 돼요. 친구를 가혹하게 평가한다면 나도 가혹하게 평가하든지 친구를 보듬어 주는 기준으로 본다면 나도 보듬어 줘야 되는데 나에 대한 가치나 나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보니까 친구와 같은 상황에 있어도 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23번. 부모님이 나에게 칭찬해준 적은 별로 없고 늘 단점을 지적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부모님이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기보다는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이 매우 높으셔서 자식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항상 비난하고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을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육 태도로 자란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여유롭게 보기보다는 항상 가혹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기준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기준도 역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나는 항상 요 정도만 하는 사람, 난 이렇게 해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육 태도를 받았다면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번과 25번을 동시에 설명해 드릴게요. 늘 뭔가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한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두 개가 연결되긴 하는데요.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성을 봤더니 항상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는 몰라요. 근데 늘 뭔가 해야 된대요.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걸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걸 잘 해왔는데 하고 싶은 거 다 말고 해야 되는 걸 했는데 그래서 행복해지셨냐고. 대부분은 제대로 답을 못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게 되면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건 뭐냐?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해야 될 것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데 원인은 뭐 부모님의 영향도 당연히 있고 또 이 사회가 항상 그 나이에 알맞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강요해요. 20대엔 뭘 해야지, 여행을 가야지, 취직해야지, 취직했으니 결혼해야지, 결혼했으니 애를 낳아야지. 수많은 여러 가지 부가 기준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기준들을 해야 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정작 내가 원하는 것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되게 고달프거든요.
초중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빼고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이 시달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수능 준비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미친 듯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졸업했어. 대학 가면 편하게 놀 줄 알았더니 벌써 취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점점 원하는 거 말고 해야 될 것들에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사실 들어보면 원하는 거를 모르시고 원하는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하고 싶은 것보다 늘 머릿속엔 해야 된다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 근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혹시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그거는 자존감과 연결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6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애가 빨리 끝나거나 주위에서 헤어지라고 하는 연애를 부여잡고 있다. 저 같은 경우가 자존감이 낮을 때 연애가 진짜 빨리 끝났어요. 오래 가도 3개월? 빠르면 1개월, 2개월에 끝나곤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부분도 있고 스스로가 내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상대방도 그거에 매력을 못 느끼고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스스로가 괜찮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데이트를 하거나 저의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때는 매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애가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봤던 사례는 정말 쓰레기 같은 남친, 쓰레기 같은 여친인데 헤어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헤어지면 이 사람만큼이나 나를 이해해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헤어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맞고 다니거나 폭언을 들음에도 헤어지지 못하는 건 내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그게 당연하고 그럴 수 있다. 그게 익숙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연애가 엄청 빨리 끝난다. 혹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과 만나고 있음에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자존감의 문제를 들여봐야 되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만든 2019년 낮은 자존감 체크리스트에 대한 소개와 또 해설을 진행해 봤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